쇼! 달순의 라이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위클리 라리가 스페인 라리가 축구를 이야기하는 얘기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이하영입니다. 네, 후추 누나 얘기 안 하네요. 후추 누나 이하영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어떤 얘기를 좀 준비해 주셨나요? 오늘은 네. 이게 진짜 끊이지 않는 네이마르의 이적설. 근데 이거 진짜 많이 나오더라.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네이마르 얘네들도 기사 쓸 게 없어서 그런가? 자꾸 네이마르 그쵸. 얘기를 너무 많이 써. 그러니까 기자들은 네이마르 없으면 쓸 게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엄청 많이 이제 다뤄지고 있는 주제인데 네. 다 다루는데 뭐 저희도 한번 다뤄보자. 대신 조금 다른 방향성으로. 다른 방향으로? 네. 왜 좋습니다. 나오냐? 그러니까 이적을 할 거다라는 것이 끝나지 않고 왜 그건 어차피 모르니까. 네, 근데 그건 왜 모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냐 네,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냐를 조금 보고 그럼 과연 진짜 갈 수 있냐 바르사로 오케이. 그런 걸 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게 저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현역 선수 중에 이적료, 누적 이적료가 누가 제일 비싸냐. 그러니까 그쵸. 팀을 몇 번 옮겼건 간에 그 발생됐던 이적료의 총합 네. 어떤 선수가 제일 비싸냐. 네이마르가 1등이네요. 그쵸. 지금 저기 보니까 3억 유로를 넘는다는 건데 그러면 네. 4,200억 정도인데. 그쵸. 그러니까 산투스에서 뛰다가 바르셀로나 네. 뛰다가 파리 네. 이렇게 이적하면서 저 정도의 한 그쵸. 4천억이 넘는 그쵸. 돈이 발생했다고 하는 거니까 또 어마어마하네. 파리에서 만약에 또 다른 팀을 가면 또 발생하게 되니까 그렇죠. 엄청난 기록을 세우게 되는 거죠. 그러니 이래저래 관심이 없을 수가 없죠. 네. 그래서 네이마르의 현재를 한번 짚어봐야 되겠죠. 네. 이거 일단 뭐 이렇게 네이마르. 빨개요. 이게 제가 어떻게 보여드려야 할까 하다가 음. PSG로 이적한 후에 바르셀로나에서 파리로 이적한 후에 엄청 줄부상을 아 겪었잖아요. 그럼 그때의 모든 기록들을 이렇게 다 정리해 본 거예요? 네, 이제 PSG 이적 후의 기록들인데 그냥 멀리서 봤을 때 빨간색이 이제 부상으로 못 나온 경기들이에요. 아 그러니까 뭐 어떤 숫자 말고 그냥 이미지로만 네. 딱 봐도 저 빨간색은 다 부상이거나 못 그쵸. 뛴 경기들이에요? 네, 이제 뭐 카드 누적이라던가 거의 이제 반 이상이잖아요. 보면 딱 봐도. 그러네 인저리 뭐 네. 피트니스 다 몸의 이상이거나 부상이거나 네. 이런 거네. 그리고 이번 시즌만 보면 현재라고 했으니까 네네. 이번 시즌, 그러니까 2019-2020 시즌을 보면 제가 밑에 이제 시즌 통산 22경기 출전, 18골, 도움 10개라고 해놨는데 모든 대회죠, 네, 그거는. 모든 대회. 리그왕만 했을 땐 더 적어요. 그러겠죠. 모든 대회를 통틀어서 이 정도예요. 근데 사실 22경기 출전해서 18골을 넣으면 안 좋은 기록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실. 거의 경기당 하나 정도는 네. 때려넣고 도움도 10개면 뭐 이럴 그쵸. 수는 있죠. 뭐 나와선 잘했네라고 할 수 그쵸. 있는데 이제 아. 저희가 생각을 했을 때 리그왕이라는 특성 자체가 대량 득점을 할 수 있는 경기도 많고 우리가 편하게 얘기하면 양악. 그렇죠. 그런 경기들이 많다 보니까 네. 이런 기록이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이제 비판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은바페 기록을 아마 밑에 써놓은 건 네. 하지만 은바페를 한번 보세요라는 의미 같아요. 네. 일단 뭐 딱 봤을 때 네이마르 기록만 보면 그쵸? 뭐 이 정도면 이렇게만 잘했네. 이렇게 떼어놓고 네. 보면 이 정도면 제몫 해준 거 아니냐라고 할 텐데 밑에 은바페를 보면 33경기 출전해서 30골, 17개의 도움. 근데 이번에 또 은바페도 부상으로 몇 경기를 빠졌었거든요. 맞아요. 그럼에도 이런 기록을 세운 게 은바페예요. 근데 파리가 네이마르한테 엄청난 이적료를 투자해서 데리고 온 거는 은바페 이상의 뭔가를 기도한 건데 사실 현재는 은바페보다 많은 걸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게 맞아요. 네이마르의 현재고. 그러니까 저게 시즌을 통산했는데 사실 뛴 경기가 22경기란 얘기는 네. 거의 한 반 경기는 못 뛰었다는 얘기니까 그쵸. 이건 사실 좀 문제긴 하죠. 그쵸. 나올 때는 임팩트를 보여줬다고 하더라고요. 네. 파리 아까 바르셀로나에서 파리로 올 때 얘기했는데 그게 2억 2,200만 유로니까 네. 그것도 3천억 정도 되잖아요. 그쵸. 그거에 비하면 네. 확실히 조금 문제라고 좀 볼 수는 있겠네요. 그쵸. 자 그렇게 이제 현재 네이마르가 좀 좋지 않다. 네. 그렇게 행복한 시즌을 파리에서 보내고 있지 못하네요. 네. 네. 그래서 뭐 잦은 이적설이 나오는데 왜 그러냐 그러면 그 이유는 어디서 찾을까? 음, 이걸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보면 일단 행복하지 않은 네이마르의 파리 생활. 아까 얘기했던 그런 거예요. 부상도 네, 많고 그쵸. 생각만큼 막 기록도 안 나오고 네. 그리고 사실 부상이 많은 이유 자체가 네이마르라는 엄청 대단한 뭐 드리블러라고 할 수 있는 선수가 파리에 왔을 때 상대 팀은 그 선수를 경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경계 대상 1호가 됐기 때문에 집중 부상을, 견제. 네, 집중 견제를 받고 부상을 계속 겪은 거고. 그러니까 보면 네이마르의 인터뷰나 뭔가를 봐도 그렇게 만족스럽거나 평범한 친구는 아니야. 그리고 그쵸. 평범한 친구는 아니에요. 그리고 계속 뭔가 이제 바르셀로나 선수들을 만나러 가기도 하고 뭐 네, 부상으로 그거는 뭐, 네. 네, 부상으로 뭔가 이제 이탈해 있는 상황에서 바르셀로나도 자주 놀러 가기도 하고 이런 걸 보면서 조금 그리워하는 게 아니냐. 오케이. 그래서 이런 이적설이 나오는 거다. 그러면 이제 네이마르의 개인의 문제로 하나 나오는 걸 첫 번째 짚고 그쵸. 두 번째는
두 번째는 바르셀로나의 왼쪽 창이라고 해서 아, 이거는 네이마르가 첫 번째 이유였다면 연결되고 있는 클럽 중에 하나인 바르셀로나도 네이마르가 뛸 수 있는 그쪽 어딘가에 문제가 있어서 연결이 자꾸 되고 있다. 네, 혹은 그쵸. 기자들이 자꾸 뭔가를 연결시키고 네, 있다. 네, 오케이. 그렇죠. 두 번째 이제 왼쪽에 그림을 보면 2015-2016 시즌의 기록인데 그러면은 네이마르가 뛸 때잖아요. 네, 그렇죠. 이제 삼각편대, 극강의 그때 뭐 수아레스, 삼각편대. 메시, 네이마르는 정말 MSN. 미쳤죠, 진짜. 제가 정말 행복했던. 아, 그렇죠. 바르셀로나. 네, 예. 그러니까 영상을 그 축구를 보면서 행복한 기분을 느꼈던. 보면 최다골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골 기록 그리고 어시스트 기록을 보면 3명 다 상위 랭크가 돼 있잖아요. 수아레스 40골, 메시 네. 26골, 네이마르 24골. 그렇죠. 그다음에 어시스트 수아레스 18개, 메시 16개, 네이마르 16개. 미쳤네. 그러니까 그냥 이 셋이 바르셀로나 먹여 살렸다고 보면 되는. 아, 먹여 아, 살렸다는 보다 그런가요? 뭐라고 해야 될까? 아니, 그러니까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말도 안 되죠. 정말 이런 스탯이 어떻게 셋이서 나올까? 네. 예. 근데 이 왼쪽 창 중에 한쪽에 이제 네이마르가 돌연 이적을 갔잖아요. 맞아요. 이적을 했고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 많은 걸 이제 보충하려고 했죠 바르셀로나가. 쿠티뉴도 한번 데려와 보고 네, 덴벨레도 한번 데려와 고민해 보고. 보고 지금 이제 그리즈만 데려와 네. 있고 이래저래 아니면 이제 뭐 어린 친구 지금 17살인가요? 만으로 아직도 안수 파티 네. 같은 것도 해보고 우리 이제 그런 친구들도 막 해보는데 여전히 아 그래 네이마르 때가 그쵸. 그리웠어라는 것 그쵸. 때문에 계속 네. 글이 나온다 네. 기사가 나온다. 오케이. 그러니까 엄청난 이적료를 들여서 많은 선수를 데려왔지만 네. 네이마르만큼의 효율이 없으니까 네. 다시 네이마르를 데려와야 하는 거 한다. 아니냐. 라는 또 이제 한쪽의 이야기가 있는 거죠. 세 번째는 저 뭡니까? 일단 이게 네이마르의 비선 실세라고. 이게 사회적인 문제 아닙니까? 오른쪽에 보면 약간 그림이 조금 그 왜 사회면에서 나올 법한 그림이잖아요. 네 맞아요. 네이마르가 있고 저기 오른쪽에 보면 네이마르의 아버지, 음. 네이마르 시니어, 그리고 왼쪽에 피니 자하비 이스라엘 출신의 사업가인데 저분이 이제 굉장한 협상가로 또 알려져 있더라고요. 맞아요. 유명해요. 네, 이 무리뉴 감독이 또 토트넘 가는데 한몫을 했다는 네. 그 분인데 이제 이 피니 자하비가 네이마르가 파리로 갈 때 엄청난 역할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네이마르 정도의 몸값인 선수가 한 번 이적을 할 때마다 에이전트한테 떨어진 수수료가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하잖아요. 이 정도 선수면 네. 아까 뭐 3천억 됐는데 거기 그쵸. 얼마 받았겠어요. 그리고 이제 억 단위로 이게 또 뭐가 나오냐면 맨날 네이마르 이적하면 그 아버지 가족 네, 네. 그러니까 패밀리 하우스 개념이기 때문에 네. 그럼 결국 이 돈이 주머니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쵸. 네. 자 그럼 정리해 보면 네이마르도 파리에서 좀 부상이라든지 아주 행복한 시간을 못 보내고 있고 네. 바르셀로나도 그 왼쪽 네이마르 뛸 수 있는 거기도 좀 고민이 있고 그런데다가 이적할 경우 그런 어떤 역학 관계들이 또 그 주위에 에이전트나 아버지나 이렇게 관계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네. 네이마르의 이적설이 나오고 있다. 네. 아 깔끔합니다. 그런 거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가 바르셀로나는 그럼 진짜 네이마르가 필요해? 라고 그쵸. 해서 뭘 준비해 오셨네요. 네. 그러니까 과연 바르셀로나가 네이마르를 데려갈 거다 안 갈 거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뭐 일단 네이마르가 필요한가라고 했을 때 답은 있으면 좋죠. 이런 선수가 그러네요. 아 있으면 당연히 좋죠. 아주 간명한데요. 그죠? 그렇죠. 사실 뭐 복잡한 얘기 안 하고 사실 그쵸. 네이마르 있으면 좋죠. 있으면 좋죠. 좋죠. 예. 저희가 앞에서 언급했다시피 네이마르가 나가고 나서 그 자리에 어마어마한 몸값 덴벨레가 왔는데 잦은 부상으로 음, 거의 뭐 못 나오고 있고 그리고 나서 쿠티뉴가 원래 이니에스타 대체자였다 뭐 이런 얘기가 있지만 네이마르 역할도 했었는데 두 위치 모두에서 제 역할을 보여주지 못해서 맞아요. 예. 또 그게 임대를 갖고 뭐든지 간에. 네 그리고 이제 그리즈만이 엄청난 스타잖아요 라리가에 그럼요. 데리고 왔는데 사실 이게 제가 히트맵을 가지고 온 게 그리즈만이 왼쪽에서 뛰잖아요 지금은 원래 이제 포지션상으로 보면 그리즈만 수아레즈 메시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대부분 그리즈만은 저희가 잘 알다시피 투톱에 있을 때 굉장히 뭔가 자기 걸 잘 꼬마! 해내는 그쵸 꼬마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그리고 이제 프랑스 대표팀 네. 이런 데서 이제 투톱에서 뭐 딱 잡아놓고 앞에 쓴 다음에 빵 네. 때리고 빡 뛰어가서 그리고 이제 지루와 같은 버텨주는 선수가 있으면 밑에서 뭔가 받쳐주거나 그렇죠. 혹은 자기가 득점도 해내는 그런 능력이 있는 선수인데 바르셀로나에 와서 왼쪽에만 이제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본인의 기량을 잘 못 보여주긴 했어요 초반에. 뭐 그리즈만이 뛰어난 선수인데 자기가 더 그 능력을 분출시킬 수가 없는 어떤 제한된 롤이 있었다. 네. 포지셔닝이 있었다. 그렇죠, 그렇죠. 오케이. 이번에 이제 세티엔 감독으로 바뀌고 나서 최근에 수아레즈가 부상을 입었어요. 맞아요. 네. 네. 그래가지고 사실 그 브레이스웨이트 같은 선수들을 네. 급작스럽게 데려오고 그쵸, 막 그쵸. 이랬던 게 그런 거잖아요. 네.
그래서 부상을 입은 후에 그리즈만을 한번 수아레즈 자리 넣어본 거예요. 9번 공격수 자리에 중앙 공격수. 근데 최근 경기에 그 기록들을 봤을 때 스탯을 봤을 때 그리즈만이 수아레즈 자리를 들어가서 득점도 해냈고 평점도 굉장히 높은 평점을 받았고 팀에 엄청난 기여를 했어요. 그래서 세티엔 감독도 그리즈만이 이 자리에서 굉장히 잘하는 선수 같다라고 오케이. 인정도 했고 그래서 만약에 네이마르가 온다면 지금 당장 수아레즈의 대체 자리를 찾고 있는 바르셀로나인데 대부분의 이제 언론이나 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로는 네. 당장의 수아레즈 대체 자리를 찾기보단 그리즈만이 잘 해낼 수 있을 것 같다. 지금 수아레즈 부상 시기에 해낸 걸 보면 그래서 그리즈만이 만약에 왼쪽 롤이 아니라 중앙으로 간다면 네이마르, 그리즈만, 메시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그림도 가능하네요. 뭐 바르셀로나가 네이마르 데려온다면 이런 그림이 되지 않을까. 이럴 수도 있다. 네. 그리고 조금 더 길게 본다면 이제 바르셀로나는 메시나 수아레즈 선수 같은 이제 좀 대단한 선수들이 노쇠화를 걷고 있고 만으로 수아레스가 33, 네. 메시가 32. 네. 그러니까 뭐 당장 은퇴하고 이럴 건 아닌데 그쵸. 특히 메시 같은 경우는 한 경기 뛰는데 무슨 뭐 10kg 이상 뛰고 이런 게 아니니까 그쵸, 원래 그쵸. 힘을 딱 비축했다가 뛸 때 딱 뛰어가지고 뭐 네. 7, 8만 뛰어도 그냥 이 경기를 완전 가져오는 선수이기 때문에 네, 여전히 네. 좀 더 뛰겠지만 네. 중장기로 놓고 볼 때는 그쵸. 대체자를 그쵸. 찾아야 하는 네, 상황이니까 새로운 팀을 만들어야 되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게 대체자로 데려온 선수들이 제 몫을 못 해주고 있다 보니까 차라리 가장 믿을 만한 네이마르를 데려와서 뭔가 이런 조합, 저런 조합을 계속 생각해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네이마르를 데려오면 메시의 바통을 이어받고 그 조금 더 장기적으로는 안수파티라는 선수가 또 있잖아요. 잘하고 있죠. 17살짜리. 그렇죠. 메시 후계자로 불리는 그 선수가 그 선수를 키울 만한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바르셀로나 입장에선 굉장히 좋을 거다. 오케이. 그리고 조금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메시가 이제 재기량을 보여주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2선 공격수를 내리는 것도 나쁘진 않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볼 잘 차는 선수들이 공격에 있다가 나이 들면 뭐 네. 중미로 간다든지 네. 사이드에 예를 들면 라이언 긱스 같은 경우도 네네. 뭐 공격이나 측면 쪽에 막 있다가 나이 드니까 가운데로 가서 볼 그냥 그쵸. 완전히 그쵸, 무슨 그쵸. 쫙 얼마나 잘 쳐요. 그냥 네. 스캔 딱 해가지고 딱 해서 팍 치는. 그러니까 몸의 속도는 좀 떨어지지만 판단의 속도는 그쵸. 더 빨라지는 네. 거죠. 네. 그런 식으로. 그런 롤을 메시에게 맡긴다면 수원의 염기훈 뭐 이런 식으로. 네, 맞아요. 오히려 이게 볼 수 있는 거죠. 필드 위에서 필드의 네. 감독이 되는 거죠. 근데 네. 메시를 조금 내린다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메시 선수가 계속해서 인터뷰에서도 그랬고 네이마르가 왔으면 좋겠다고 항상 얘기를 하고 또 있거든요. 둘이 친하고요. 마음 네. 잘 통하고. 그러니까 마음 통하는 뭔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선수가 있다면 뭔가 재정비를 해서 뭐 이런 포메이션이나 이런 거는 감독이 재정비를 해서 메시가 중앙으로 내려오고 네이마르나 뭐 장기적으로 보면 라우타로 같은 선수가 수아레즈 대체제로 거론되고 있는데 그리고 안수파티 뭐 이런 선수들이 앞에 가 있고 이렇게 되는 게 아무래도 바르사가 생각하는 네. 최고의 포메이션 조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죠. 아자르 네. 얘기는 왜 저희 해놨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네이마르와 레알의 이렇게 이적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많았죠. 그래서 좀 그냥 근데 살짝 약간 했는데 저는 레알은 사실 그때 얘기 나온 건 네. 네이마르 쪽 에이전트 쪽이나 이쪽에서 약간 네. 지렛대 쓴 것 같은데. 계속 그러니까 다른 바르셀로나 데 레알 협상력 자리에서 높이려고 나 맞아요. 레알 갈 수도 있어 이렇게 난 지렛대 썼다고 보는데 어쨌든 근데 실제로 과연 네이마르가 갈 수 있었을까? 그리고 지금은 갈 수 있는가? 근데 지금은 솔직히 아자르 히트맨만 봐도 너무 겹치잖아요 네이마르랑. 그래서 가능성 극히 드물고 저도 만약에 작년에 지단이 갔다면 그리고 약간 캐릭터적으로 네이마르를 네. 좋아할까? 안 안 좋아할 것 좋아한다고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예. 그리고 뭐 레알에서 나왔던 얘기 중에 네이마르를 데려오면 마르셀로와 공존도 굉장히 힘들다. 그래서 사실 레알은 거의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자르가 이제 좀 더 폼 올려가지고 그쵸. 그쪽 하면 되죠. 네, 네. 아자르도 좋은 선수인데. 네. 자 그러면 이제 그렇게 이제 크게 보면 했는데 그런데 이제 그래서 종합적으로 네이마르의 바르셀로나 복귀 가능성이 있냐 이걸 네. 정리를 하신 것 같아요. 가능성이 있냐? 음. 과연? 그러니까 이번 시즌 한정. 일단 이번 시즌 한정으론 거의 한 뭐 88% 불가능? 89% 불가능이라고. 야, 근데 이런 거 얘기할 때 이렇게 숫자를 바로 얘기하지 않는데 왜냐하면 뭐 89% 불가. 그죠. 이거 제목으로 갑니다. 뭐 제 의견이니까요. 그러니까요. 제 의견이니까. 큰 따옴표 치면 돼요. 큰 따옴표. 후추 누나 89% 불가능. 땅땅땅. 네, 89% 불가능으로 보는 게 일단
바르셀로나가 현재 재정이 굉장히 불안정하죠. 사실 모든 팀들이 다 불안정하죠. 네. 그런데 바르셀로나도 역시 불안정하다. 네. 그리고 바르셀로나 자체가 뭐 스폰서도 그렇게 있는 팀도 아니고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요새 약간 오해 소지가 있을 수 있는데 네. 스폰서가 있는 팀이 아니라는 얘기는 네. 시민구단이 그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좀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그래서 아시다시피 선수단 주급인데 죽음이라고 제가 오타가 났네. 주급 70%를 삭감을 했고 뭐 구장 명명권도 판매를 한다. 네. 구장 명명권은 뭐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뭐 기부금 명목이다라고 그렇게 나왔었죠. 하지만 네. 그래도 어째 재정이 불안정한 상황이고 돈이 뭐 지금 어려운 건 다 마찬가지예요. 되게 그쵸. 어려워서 이번 여름 이적 시장 때는 사실 큰 대형 이벤트 네. 이적이 어렵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ERT 선언을 했는데 이게 저게 뭔지 좀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 ERT 선언이라는 게 만약에 우리 뭐 바르셀로나 구단에서 뭐 긴급한 상황에 뭐 직원들을 임시 해고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저게. 근데 임시 해고를 하면 코로나 상황이 끝날 때까지 그 직원들은 월급을 못 받잖아요. 그럼요. 네, 그거의 70%를 정부가 부담을 해주는 그런 제도예요. 우리 얘기하면 요새 뭐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네, 긴급 네, 자원 지금 뭐 네, 이런 식의 네. 예. 그래서 뭐 이게 선언을 레알은 안 하려고 한다라는 보도가 많은데 바르셀로나는 굉장히 힘들어서 그런 뭐 아틀레티코도 마찬가지고 몇 개의 구단이 긴급 지원 뭐 이런 네, 제도라고 네. 보면 되죠 쉽게 얘기하면. 그걸 했어요 선언을. 근데 이 했다. 선언을 하게 되면 감시를 받게 돼요 정부에. 그렇죠. 우리도 예를 들어서 네. 뭐 구단이나 기업이 뭐 국가 지원을 요청받아서 파산 일어나거나 이래서 네, 네, 국가 지원 네. 받으면 그 다음부터 하는 것들은 다 국가에 그쵸. 당연히 보고도 하고 통지권 안에 들어와야죠. 네. 세금이 들어간 투영된 거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적 활동 시에 정부의 승인이 필요하게 됐어요 이제. 그러면 이거 복잡하네. 네, 정부가 이제 감시를 하게 됐고 이번 시즌은 특히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네이마르 데려온다, 라우타로 데려온다 이런 얘기가 많잖아요. 근데 사실 이적료를 지불하고 데려오기에는 조금 힘들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나오는 게 아마 선수 트레이드는 가능할 수 있으나 이적은 조금 어려울 수 있다. 제한적일 완전 수밖에 이적은. 없다. 네, 그런 이야기가 많고 몸값이 정말 대단하잖아요. 월드와이드 전 세계적으로는 네이마르의 몸값이 2위. 네, 프랑스 리그앙에서도 2위. 네. 파리에서도 2위. 그러면 1위는 임바페란 얘기네. 그렇죠. 네. 그다음에 브라질에서 랭킹 1위. 네, 왼쪽 윙에서 랭킹 1위. 네, 1992년생 중에 랭킹 1위. 네. 이렇게 비싼 선수다. 엄청 그런데 비싼 어떻게 선수죠. 데려오겠냐? 그쵸. 근데 왜 제가 11%를 남겨놨냐면 약간 또 피해갈 구멍을 또. 아니. 왜냐면 자, 11% 오케이. 논리적이어야 되잖아요. 논리적. 사람이 아무 논리 없이 89% 네, 네, 말하지 네. 않았으니까. 왜냐하면 네이마르가 주급을 삭감하려는 의지를 보였어요. 바르셀로나 제가 가면. 알기로는 현재 네이마르의 주급이 9억 정도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네. 9억 정도. 뭐 저는 정확히 모르지만 그 정도 어마어마한다고 될것 하더라고요. 같아요. 네. 네. 9억 정도. 뭐 50%까지는 삭감할 수 있다. 저도 들었어요. 네. 그럴 수 있다. 네. 그렇게까지도 나는 옮겨갈 수 있다. 네. 네. 그래서 파리 생제르맹도 덴벨레를 원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덴벨레 선수와 네이마르의 트레이드 가능할 수도 있고 혹은 거기 약간 현금을 당연히 얹혀주긴 그쵸 해야 되겠지만. 얹혀줘야죠. 몸값이 차이가 나니까. 그러다 보니까 혹시 모를 상황이 11%는 남겨야 한다. 그래서 89%. 회장의 얘기는 그래서 네. 그러니까 회장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네이마르, 네 라우타로라고. 네이마르 이적도 없고 라우타로 이적도 없을 거야 이번 시즌은. 그런 이야기를 지금 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하셨더라고요. 오케이 좋습니다. 마지막 네. 결론 같아요. 네, 이제 결론인데 이제 스페인 언론에서도 이렇게 계속 일면에 네이마르를 보여주고 있고. 문도 데포르티보도 그렇고. 근데 그 밑에 제가 이제 또도스 아블란 페루 나디에 사베 나다라는 걸 이제 제가 문구를 썼는데 네. 이 결론에 좀 알맞을 것 같아서 네. 실제로 이 말은 음바페가 얼마 전에 했던 말이에요. 음바페가 직접 했던 말이에요? 네, 무슨 말이에요? 음바페가 레알이랑 요즘 계속 이적 소리 나오고 있는데 그렇죠. 그거 관련해서 뭐 프랑스어로 했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모든 이들이 전 세계 모든 이들이 이야기하고 있다 이거에 대해서. 하지만 아무것도 알 수 없다. 누구도 그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 말 자체가 네이마르의 현 상황과도 좀 맞는 것 같아서 저희가 항상 뭐 말 많이 하잖아요. 뭐 이적한다 만다 뭐 어떻게 간다 만다. 하지만 그 누구도 알 수 없죠.